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H송님. 네. 카메라를 잠깐만요. 네, 다솜이씨, 안녕하세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카메라 조절 잠깐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됐다. 됐습니다. 그죠? 됐죠? 네. 네. 한성일님, 안녕하세요. 다솜이님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있어야 돼. 예. 이 자막이 이쪽에 나와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소리땅님 안녕하세요. 네, 소라땅님. SH송님 제목이 제가 그냥 빡 썼습니다. 그냥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 하다가 생각하다가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고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제가 뭐 제 주제에 또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죠? 우리끼리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듣는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제목을 막 정하려다가 갑자기 그냥 이걸로 하자. 그래서 결과가 뻔하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송님? 네. 제목이 어떻습니까? 좀 궁금하세요? 제가 궁금하네. 제목이 하고 그 뒷말이 없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궁금하다고요? 궁금하시구나. 아우, 이제 궁금하시면 다행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한 5분만 있다가, 5분 있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주저리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이제, 따박이, 인트로 제목으로 잘 지으시네요. 제가 원래 잘 못 짓는데, 그냥 막 지으니까 잘 짓게 보이나 보다. 그죠? 뭔가 이제,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뭘 해도 이쁘게 봐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좀 제가 생각하는 좀 재미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미난 얘기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 신영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 낙찰자 모임 제가 이제 목요일 6시에 라이브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저기 뭡니까 제목에서 답이 유추되면 잘 안 들어지고 그렇군요. 제목에서 답이 유추되지 않아야 되는 제목에서 답을 미리 알 수 없는 이런 제목을 줘야 된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해가지고 신경 많이 써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낙찰자 모임 따박이 밴드에 또 이런저런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2, 3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수원에 사는 그 젊은 청년인데 3개 받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갑자기 위반 건축물 통지서를 구청으로서부터 시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딱. 제이디님 안녕하세요. 이 위반 건축물 통지서를 이렇게 딱 받고 당신 집은 위반인 건축물입니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또 이 친구가 한 2년 전 친구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죠. 이런저런 상담해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은 대부분 뭘 하면 돼요? 다시 위반을 했으니까 위반하지 않게 적법한 상태로 원래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적정한 상태, 허가받은 그 상태로 그냥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돼요. 원상복구. 근데 위반할 때도 돈이 들었고 원상복구할 때도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위반할 때 꼭대기층인데 베란다에서 사람들 살기 편하게 지붕이랑 샤시를 한 거예요. 베란다에. 그거 하는데 60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여기 따박이에 잘 해놨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 허물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막무가내로 아무 집이나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적발하지 않고요. 누군가 신고한 거야. 누군가. 근데 그거는 못 물어봤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본인도 잘은 모르겠죠. 근데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거를. 신고가 들어오면 시청에서 이런 데는 다 나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위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통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하게 되면 이제 되는데 시정을 안 하게 되면 그 과태료를 물고 아니 저기 이행강제금을 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그거를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알아봐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금 내가 이행을 바로 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으니까 그 세입자가 기간까지 세입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공사를 못하지 않냐. 그 공사할 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좀 그 뒤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알아보고 강제금, 이행강제금이 얼마 안 되면 그걸 내구로서라도 그냥 월세를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느냐 알아보고 또 하나 적법하게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차근차근 알아봐가지고 우리 카페에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우리 밴드에. 그래서 다른 분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려놨네요. 어쨌든 잘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뭐가 뭔지 힘들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차근차근 다 하셨어요.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당장 그거 임대기간 끝날 때까지 좀 연기해 주십시오. 이게 안 통했대요. 담당자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위반 벌금이 얼마 나오냐 못 가르쳐 준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려줘라. 그랬더니 10만원 20만원 나온대요. 그랬더니 네 주미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결정하기를 이제 10만원 20만원 이제 위반 과태료 한번 내고 이행강제금 한번 내고 이 계약 기간이 21년 6월까지인가 그래 내년 6월까지인가 그러니까 그때 나가면 그때 공사를 잠깐 해서 적법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행동 상황을 정리를 딱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안한 게 없어지고 편안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저기 경기도 광주에 계신 분 2분 받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 2개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 거는 이제 저거죠. 세금 계산서 인테리어 했는데 세금 계산서 꺼내달라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차일 피일 미루고 자꾸 세금 계산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현금 입금 해버리고 담당 세무사에게 정산시 반영해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담당 세무사님께 연락해서 더블 체크 해보세요. 뭐 이런 답변을 주시고 때로는 이제 이 밑에 유한진 씨라고 이제 시영회에서 5개 받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약서가 다 기재가 돼 있나? 그럼 계약서대로 얘기하시고 세무사님하고 상담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준다? 라고 하면 그냥 신고한다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신고당하면 힘들어지거든요. 사업체는 세무신고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당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뭐 일부러 안 주거나 뭐 이럴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벌써 7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이 들어오셨네 그새. 선생님의 영리허 JD님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주미정 여기 했고 조혜연 조혜연씨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영리한 분 영리한 분이라고 쓴 거구나. 별사탕탕님 안녕하세요. 별사탕은 이게 우리 라면땅에 들어있는 거. 야 라면땅 아시는 분은 좀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이죠. 퇴근길 들어왔어요. 슈퍼우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경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홍실리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인사를 잘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서 한번 딱 드려볼게요. 결과는 뻔하다. 오늘 주제, 결과는 뻔하다. 오늘 주제라기보다는 제목이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일에 결과가 뻔한 게 되게 많아요. 결과가 뻔한 게. 이 농부가 봄에 모내기로 해서 벼를 심으면 가을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가 뻔해요? 결과가 두리뭉실해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농부가 봄에 모내기 해가지고 벼를 심었어. 그럼 가을에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나? 결과가 뻔하잖아요. 추수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뻔하죠? 결과가 뻔해요. 그리고 저기 뭐죠? 또 우리가 애기가 저기 자전거 탄다고 해가지고 자전거 사줬어. 그리고 자전거 타고 싶다고 해서 뒤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잡아줬어. 그럼 애가 자전거 타게 돼요? 못 타게 돼요? 자전거 타게 돼요? 못 타게 돼요? 결과가 뻔해요? 안 뻔해요? 못 타게 될 수도 있나? 네. 아무튼 농사를 봄철에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가을철에 추수가 안 되는 거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죠? 그분이 여름에 어디 다른 데로 이민을 갔다거나 중간에 본인이 할 일을 안 했다거나, 그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뻔해. 감자를 심었어. 감자가 나요? 고구마가 나요?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뭐 우기려고 하면 우기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면 결과는 뻔해요? 안 뻔해요? 뻔해요? 안 뻔해요? 안 뻔해요?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뻔해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 돼요. 진짜로.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부는 쌀을 얻으려고 봄에 그걸 심잖아. 벼를 심잖아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날 텐데 쌀 농사에서 쌀을 추수하고 싶으면은 감자 심어요? 파 심어요? 이게 모내기에서 벼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는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뻔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가 뻔하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부자가 가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천재지변에 관한 느낌의 일이니까 내비두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이게 결과가 뻔하다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게 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이 부자가 된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어요. 명확한 생각. 진짜 부자가 된다. 그 부자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농부가 벼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한다는 명확한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그 뻔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부자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왜요? 라고 하면 답변을 못 하는 거야. 답변을 못 해요. 진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결과가 뭐 집을 바꾸려고요, 뭐 차를 살라고요, 뭐 이게 제가 볼 땐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야. 그건 그 부자가 안 돼도 차를 살 수 있어요. 부자, 예를 들어서 뭐 벤츠 같은 거는 150만 원 정도 할부금으로 내면은 차 사요. 그럼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 사려고 부자 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 사려고 부자 된다고? 그럼 집을 사면 부자가 끝난 거네. 그러니까 그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농부가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어서 쌀을 추억하듯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지, 가을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돼야지, 이런 것들이 되고 싶으면 뭔가 정확한 거, 구체적인 거를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농부도 그 모내기에서 가을까지 그 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기 장마철에 물 빼고 가뭄에 물 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피 뽑고, 모내기는 열대로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 주고, 그 다음에 뭐야, 농약도 줘야 되잖아. 농약도 주고, 하여튼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노하우는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은 아버지나 동네 모내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면 그걸 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 가르쳐주면 쫄르면 또 가르쳐줘요. 진짜 안 가르쳐주면 돈 주면 또 가르쳐줘요. 그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싶으면 그걸 다 가르쳐줘요. 지금 너무 정보가 많아. 너무 정보가 많고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의 어떤 나름대로 자질이 있으면, 자질이라기보다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면 뻔하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뻔하게 농부가 쌀을 수확하듯이. 그러면 이러한 상황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오셨어. 근데 하기만 하면 뻔하게 옆 사람도 벌고 뭐도 벌고 그러니까 나도 벌 거야 라고 나름대로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기지가 않고, 또 믿는다고 해도 실행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질 않아. 몇 번 하다 보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계속, 저희가 이게 과제를 매일매일 하세요. 2개월 동안 하시면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요. 부동산 경매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잘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안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왜 꾸준히 여러분들이 안 하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농부가 뭐 쉽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철에 그걸 얻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나름대로 힘든 일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힘든 일과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도 그 순간순간이 뭔가 좀 너무 괴롭고, 쉽게 말해서 안 해본 거니까 터널을 길게 가는 거잖아요. 컴컴한 터널을 저 끝까지 가면 이제 터널이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가도 계속 터널인 거지. 그런 느낌이 처음 해보시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있겠잖아요. 누구나 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그날 쉽게 말해서 오늘 터널을 오늘 10m 가면 10m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돼. 그 보상을 누가 줘야 돼요? 옆 사람이 줘요? 부모님이 줘요? 자기 자신이 줘야 돼. 자기 자신이 줘야 돼.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했다? 요즘 2030 분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한다네.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했다, 재테크 투자를 했다 라고 하면 그날 한 거에 대한 그 과정,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떠한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재테크에 성공할 거야,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쉽게 말해서 농부가 농사일을 배울 때까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뭔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쿠사리도 먹고 뭔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힘들다고 하면서 계속 그만하는 상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추수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면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농사를 딱 지었는데 갑자기 무슨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10가마니가 나와야 되는데 5가마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적용하고 하면 되잖아. 부동산 투자 똑같아요. 부동산 투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농부가 기술을 쌓아서 농사 기술을 쌓아서 배우듯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하는 기술을 우리 배포옥션에 와서 배우고, 그렇게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어렵겠죠. 당연히 처음 해보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본인 자신에게 뭔가의 어떤 보상이나 그 본인 자신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 결과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지.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농사꾼이 진짜 오늘 벼를 심었어. 벼를 심은 그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벼를 심은 그 모내기를 하면서 중간에 점심도 한 끼 먹고 기분 좋게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리고 오늘 일을 잘 끝냈다고 쉽게 말해서 기분이 좋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고마워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대견해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날씨도 좋았으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뿌듯한 상황,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날이 잘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날 뿌듯하게 그날을 잘 지내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다고 봐요. 많지 않다고 봐. 특히 무슨 부동산 경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무슨 일확천금이 툭 떨어지는 줄 아는 이런 상황의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죠. 농사를 봄에 지었는데 갑자기 그 여름에 초여름에 무슨 복날에 이게 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런 상황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 되는 기술을 습득해서 그거를 꾸준히 하면 부자 되는 결과는 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좀 힘들다. 왜? 안 해본 거니까 자꾸 하니까 힘들다. 그리고 습득했는데도 그게 습득이 아니라 한두 번 해보고 꾸준히 안 하는 거지. 꾸준히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 대부분이 그런 상황 때문에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계속 얘기해. 이거 하면 분명히 부자가 돼요.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찾는다면. 부동산을 해도 우리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왜 안 하게 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과정, 그 하루하루 지나는 그 여정을 뭔가 자신에게 뿌듯함이나 만족감이 없다는 거야. 그날. 그런 게 있어야 돼. 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한 걸음 다가섰어.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했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발 뻗고 쭉 편안하게 잠을 잘 것 같아.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자. 오늘 힘들었지만 좋았어. 이런 어떤 자기 만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뻔한 부자 되는 길을 중도에 계속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신경 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려준 우리 배포 옥션에서 여러분들한테 8주차 과제를 드려요. 매일매일 하는 그 과제를 하루 동안 했으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기분 좋게 주무세요. 기분 좋게. 그 과정이 이어지다 보면 뻔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그렇게 됐고 저도 그렇게 됐으니까 한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왜냐면 너무 결과나 아니면 지금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둥, 이걸 더 해야 된다는 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오늘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전에 책 읽은 것 중에 찾아봤더니 이 스티브 잡스 전기에 있어요. 이 스티브 잡스 전기가 누가 썼냐면 월터 아이작스니까 이게 이제 돋보기를 월터 아이작슨. 되게 두껍죠. 재밌어요. 근데 책은 되게 조그만데 재밌어요. 이 월터 아이작슨이란 분이 전기를 진짜 잘 쓰는 분으로 좀 이제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 저는 이분을 이제 형님이라 부르는데 이 형이 잡스 형이 그 월터 아이작슨을 찾아가가지고 내 전기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월터 아이작슨 그 전기 쓰는 작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전기를 쓰냐? 좀 나중에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을 했대. 근데 계속 찾아왔대. 이 잡스 형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암에 걸려 췌장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암으로 한번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써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도 정리해 볼 겸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았나, 그냥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 아시는 맨 처음에 아이팟 해가지고 애플, 저도 쓰고 있는 애플 아이폰, 그 다음에 이제 맥북, 노트북, 맥북, 그 다음에 이제 맥북 컴퓨터, 그리고 이 운영체제, 이 컴퓨터가 운영체제하고 그 하드웨어하고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단히 혁신적으로 만든 사람이죠. 예. 그리고 가장 좀 인상 깊은 건 뭐예요? 자기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승승장구 하다가 거기 이사회에서 자기가 쫓겨나.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서 백수된 거죠. 물론 지분은 있지만 백수됐어. 그래가지고 그 백수로서 다른 회사를 2개인가 3개 차려요. 그래서 그 2개, 3개도 성공을 해. 그리고 나서 애플에서 또 이 스티브 잡스를 불러.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또 좀 많은 일들을 해내고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재밌어. 근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 재밌고, 여기에서 내가 초반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두꺼운데 이 초반이에요. 초반. 여기서 이렇게 초반에 이 맥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맥 컴퓨터, 맥을 만드는 거지. 여기에 부제가 뭐냐면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정 자체가. 그러면서 이 잡스 형이 팀원들하고 같이 이걸 만드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 돋보기를 쓰고 말씀드릴게요. 277페이지에서 무슨 얘기냐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게 무슨 맥북 만드는데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워크숍을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여기 모인 50명 하는 일이, 50명이 팀원인가 봐요. 50명이 하는 일이 우주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 대단하지? 저와 함께 일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 이 잡스 형이 대단히 괴짜였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된 것도 다 부셔버리고 막 다시 해오라고 하고, 뭐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시는 거지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거. 예, 저와 함께 일하는 게 그리 쉬운 일, 진짜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본인만 신나는 거지? 본인만. 아니, 본인이 회사고 본인이 만든 팀이고 본인 프로젝트에 하겠다는 사람을 본인이 채용해서 한 거니까 본인이 제일 신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수년 후에 거기 뒤에 이제 이 아이작슨이 쓴 그 내용이 뭐냐면, 수년 후에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는 아니었나 봐. 대부분은 함께 일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았던 그 대부분 일화들을 웃어 넘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신났던 일이라는 데 동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잡스 형은 힘들지 않았겠어요? 본인도 힘들었어요. 본인이 지금 신나는 일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췌장암은 걸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생길 정도, 암은 왜 생겨?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데, 암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책 중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일단 아이작슨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스티브 잡스가 하는 얘기가, 나는 경쟁 상대를 이기려고 일해본 적이 없고 돈을 목표로 일해본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단지 뭐 세상에 뭔가 기록을 남길 만한 위대한 일을 하고, 세상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나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미안할 일인가? 미안한 일은 아니죠. 그냥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느끼는 거는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나 이렇게 힘들고 이게 맥컴퓨터가 아직 세상에 발표되기 전에 한 일이에요. 세상에 발표되기 전에 그 맥컴퓨터를 죽기 살기로 50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해가지고 막 밤새면서 만들었는데 그걸 발표하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 신나는 일이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정말 좋았다 이 얘기를 하는 그 안에 좋았다고 표현하지만 힘들었던 일이 무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고맙다, 신난다, 감사하다, 좀 재밌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맥북 컴퓨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농부를 얘기했잖아. 봄에 벼를 심어가지고 뭐 여름에 장마지고 물 빼고 가뭄에서 물 대고 뭐 해충 잡고 뭐 피 뽑고 막 이런 거 거물이 물어 뜯기면서 막 그런 거를 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날 오늘 나 재밌었어. 이게 추수가 진짜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잘 안 나온다고 해도 나 오늘 기분 좋고 이 벼들과 같이 일한 여러분들과 너무 신나는 일들을 살았어. 신나는 여정을 보냈어. 이미 나는 보상을 다 받았어. 이거라는 거야.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모르는 거 농사일을 농부가 배우듯이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하루 이틀 만에 배운 게 아니가 몇 년, 뭐 한 10여 년 동안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우리는 뭐 그렇게 10여 년 동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 우리 과정 같은 경우는 2개월이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능력을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훈련해서 배우는 거야. 농부 아들한테 농사일을 가리키면서 무슨 책 몇 페이지에 무슨 뭐가 있으니까 그거를 습득해와. 뭘 하려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지. 계속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매를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했어. 씨를 심은 거지. 모내기 한 거잖아요. 이 모내기를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면 모내기 논 한 마지기에 하면 한 마지기 쌀만 나오고 두 마지기 하면 두 마지기 쌀 나오듯이 집을 한 채 하든가 상가 부동산 하나를 하면 하나의 결과 부자가 되고 10개를 하면 10개의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 과정, 그 여정 자체가 고마운 일이고 신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이나 따박이나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번 이제 낙찰받고 아까 우리 따박이 밴드에 올렸던 그런 분들처럼 힘든 일도 위반건축물 딱지도 받고 뭐도 받고 하여튼 명도도 이상하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잘 되고 결과적으로 다 임대 놓고 이렇게 돼요. 요즘에 매매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지만 그 전에도 그 과정도 다 여러분들이 신나는 일이라고 느껴야 돼.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좀 포커스를 둬야 돼. 자기 자신이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재밌었어. 힘들지만 오늘 이 힘든 일 잘 끝냈어. 잘했어. 원일아, 제 이름이 원일이잖아요. 이원일. 원일아, 오늘 잘 지냈어. 힘들지만 잘 해냈어. 이런 상황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다음에 좋은 것도 하나씩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정이. 좀 이해가 동감이 되시나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정해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목이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농부가 벼를 심으면 봄에 벼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 될 씨앗을 딱 심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농부가 농사일을 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부자 되는 그러한 상황의 기술은 연습을 해야지. 그거를. 근데 그렇게 연습하고 뭐 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만둔다는 거예요. 뻔한데도 그만둬. 뻔한데도.
그래서 그 뻔한데도 그만두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면 그 여정 자체가 보상이고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 여정 자체가 오늘도 너무 보람찬 하루였고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명도하려고 막 뒤집다 싸우고 막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얻어 처먹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상황이어도 오늘 잘 견뎠고 오늘 잘했어. 이러한 어떤 자기 평가에 대해서 내일은 또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날 어떤 진짜 아니 그냥 말이 여기 책에 나온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는 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그죠? 자전거 타냐고 그랬더니 슈퍼우먼님이 타게 돼요, 뻔해요, 그죠? 홍실리님도 타게 돼요, 그쵸? 아빠, 엄마가 다 잡아주면 애들 다 탑니다. 별사탕탕이 뻔하죠, 그죠? 송님, 오늘도 세상 이치를 이야기해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세상 이치가 그렇답니다. 예, 진짜로. 박성수님, 안녕하세요. 강성환님, 안녕하세요. 별사탕, 우리 집이 있는 책이네요. 별사탕탕님, 아유, 읽으셨나 보죠? 경매 멘토 이성재, 그쵸? 우리 이성재 멘토 들어왔어요. 네. 백선생님, 요새 독서를 많이 하시나봐요. 저도 잠시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독서를 통해 저를 돌아보고 휴식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계속 봤어요. 뭐 이런저런. 예, 재밌잖아요. 재미없나? 슈퍼우먼님, 스스로 토닥토닥 매우 공감해요. 그죠? 스스로 토닥.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토닥토닥 안 해.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도 않고, 뭐 돌보지도 않고, 뭐. 강성환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슈퍼우먼님. 여정이 보상이다. 즐기면서 물건 검색. 입찰할게요. 힘없고 갑니다. 멘토님 화이팅! 예. 별사탕탕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는 엄청난 보상인 거예요. 엄청난. 살아있는 자체는 엄청난 보상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부자 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게임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나름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해서 나타난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당연히 가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